그 개방형 직위제도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개방형 직위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전체 1629개 직위를 그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임용된 직위가 912개입니다. 전체 절반이 넘는 약 5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로 10명 이상 채용한 부처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로 채용된 부처가 기획재정부예요. 89%입니다. 산림청은 83%, 외교부는 82%. 그리고 2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을 개방형 직위 채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 출신이 434개 직위를 차지해서 전체 721개 직위 중에 60%를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방형 직위를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좀 개선하면서 또 우리 인사 말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좀 능력 있는 민간 인재가 공직에 좀 두루 참여를 해서 능력을 좀 발휘하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칫 지금 통계만을 보면 퇴직한 공직자의 노후 보장 제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개방형 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에는 나왔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정치적인 성향, 같은 정치적인 성향에 있는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방형 직위 제도를 통해서 그 직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은 정말 능력 있는 민간인들은 지원만 했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제가 너무나 많이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개방형 직위 제도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사실은 민간과 공직자가 경쟁을 해서 그 누가 더 적임이냐를 저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라 해서 모두 민간에 다 제공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물론입니다. 제가 알고 드리고요. 있어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당연히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 뽑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위원님 말인즉슨 예. 그 우수한 민간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작년에도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들었는데 예. 그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그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예. 다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추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2014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개방적으로 임용되는 직위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3배 이상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적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제도 개선이 뭐냐면 아예 개방 직위 가운데 일정 직위는 민간인만 들어와라. 그래서 경력 개방 직위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한 40% 정도가 좋습니다. 됩니다. 처장님, 그런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 개선책 그 세부안이 저한테는 오질 않았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예. 그래서 7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7대 기준인데
기준만 발표하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지금 22건입니다. 예? 그리고 20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강제로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인사혁신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인사 기준을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은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모든 그 인력 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 현황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 관련 주무 부처 아닙니까? 인사혁신처가. 7대 원칙은 그냥 뭐 청와대가 발표하면 그냥 끝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무직 인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인사권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아니 말씀. 대통령이 인사권 있는 걸 제가 지금 모르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인사 기준을 발표했으면은 인사혁신처 아닙니까? 인사혁신처. 그럼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황 파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청와대 왜 인사혁신처가 그 의견을 제출 못합니까? 왜 그게 청와대가 그냥 발표하면 그냥 그 끝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죠? 이 7대 기준에 따라서 저희 공직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부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관련 자료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민기